막 배우다 보면 친구들이 잘못 사용하는 것 엄청 지적질해요. 저는 TV 볼 때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같이 습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많이 오류를 지적해내는지 자기가 먼저 지적해요, 이제는. 제가 잘못됐고. 자막들 개파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비해서 요즘 공중파의 자막은 M사만 빼고, M사는 진짜, 혹시 M사 관련 일 있으신 분은 그분은 훌륭한데, M사를 빼고는 굉장히 이 맞춤법 자막이요.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자막을 보고 자막이 오류만 잡아내도 언어의 사용편에 해당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주의할 것. 이제 밥 먹으려고 한다, 밥 먹으려고 한다. 먹으려고. 뭐뭐 하려고가 맞습니다. 맞고, 뭐뭐 하려고는 88년 이전까지만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나 이제 집에 가려고 한다. 가려고는 맞아요, 틀려요? 너 새끼 믹서에 갈아버리겠습니다. 이제 가려고 하는 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바꾸고 있어요, 다른 걸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한다가 맞고, 밥 먹으려고 이제 반공문적인 식사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곧 전화할게, 니을 개가 맞아요? 내가 곧 전화할게가 맞아요? 앞에 뒤에? 앞에가 맞습니다. X입니다. 알았어, 내가 곧 전화할게, 내가 갈게는 발음은 맞아요. 근데 표기는 개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할게 이것 많이 예문으로 쓰더라. 전화할게 동그라미 전화할게 하고 쓰면 깨는 수준이고, 오늘은 눈이 올는지 모르겠다 해서 리을 른지일까요? 니을 는지일까요? 자, 뭐뭐 할 는지만 맞습니다. 뭐뭐 할 는지는 반공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는지가 맞지? 비가 올는지 X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레야, 려고, 니을게, 른지. 우선 네 개만 팁입니다. 팁.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우리 언어와 사고에서는 질문될 수 있는 건데, 자, 다음 중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는 색깔은 가로 묶어서 언어예요, 사고예요? 언어죠. 쉽게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건 그것의 작동이죠. 이게 사고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선인 거죠? 언어가 우위인 거란 얘기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지개를 오색 무지개라는 말에 따라 5색깔로 인식했다. 뭐 때문이죠? 오색 무지개라는 언어 때문이에요. 7색 무지개 했으면 7색이고요. 8색 무지개면 진짜 또 한 색깔 찾아낼 겁니다. 분명히. 무엇이 지배하니까? 언어가 우위니까. 3번.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수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 부족한데 그들이 영어를 배울 때 수 개념의 습득 능력이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에게는 수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 부족하다. 분명히 언어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들의 사고가 언어에서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숫자의 개념이. 그런데 서구어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숫자가 왔을 때 당황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이내 사고가 언어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사고가 훨씬 유연하다는 개념이 돼요. 고로 답은 3번이에요. 이해됐죠? 이렇게 풀면 되고요. 3번 문제는 서비스 문제. 자, 그 다음에 아까 5번은 피터 백셀의 소설을 기출문제를 제가 변형해 본 겁니다. 제법 내 문제처럼. 근데 같은 문제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침대를 리라고 하고 그런가요? 예. 책상을 탑을, 그림을 타블로. 그러면 그림이 노래했었네 그동안. 그리고 의자는 쇠즈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서로 다 알아듣는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말이 통한다.
어째서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말이야.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 다음 웃음을 터뜨렸는데 이웃들이 벽을 들으면서 조용히 합시다 하고 고함을 치를 때까지 그는 웃고 또 웃었다. 이때까지는 뭘 묻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달라질 거야. 이렇게 치면서 그는 이제부터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부분입니다. 당연히 언어의 어떤 속성에 대한 문제의 경우냐면 1번 언어 공동체의 약속을 무시한 행위죠. 맞고 사회성을 깼다는 거고 형식과 의미 연결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죠. 자의성이고 언어의 추상성이 보다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건 개념적으로 갈수록 추상성이 강화되는 거니까 거리가 먼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가 6번, 7번 이 두 문제가 언어의 일반성에서는 베스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말소리 문제 분석합니다. 다음 글이 설명하는 언어의 성격이 가장 약하게 반영된 것이니까 이 보기를 통해서 언어의 성격이 무엇인지 밑줄 칩니다. 그리고 약하게 반영이라는 건 사례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언어의 성격은 자 말소리와 그것이 싣고 있는 뜻 사이의 관계는 자의적 혹은 임의적이다. 무슨 성에 대한 설명이죠? 자의성. 절대 공무원 시험 이거 기출인데요. 공무원 시험에서 보기는 다 읽어야 되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전 훈련할 때 3월부터 훈련시키겠지만 항상 우리의 공실훈련 의식은 문답지예요. 문제 보고 답으로 가고 지문으로 나중에 가야 돼요. 근데 이건 언어의 성격이라는 것을 보기에서 결정지으로 했으니까 보기를 봐야 되는데 이게 반전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뭔지 알겠죠? 뭐에 대한 얘기다? 자의성. 그럼 과감하게 바로 답지로 가야지는. 원래 답지부터 가야 되는데 이건 언어의 성격을 보기에 제시했으니까. 호랑이와 범이라는 건 어떤 범주에서 자의성이죠? 범이 한자어니까. 그러면 모국어와 외국어 관계 언중의 수준이고 부추를 어떤 방언에서는 솔이라 한다. 나는 솔이라고 듣고 자랐어요. 솔. 정구지는 대구 경상 쪽에 충청 전라 쪽은 솔 그래요. 제법 이쪽 사람들이 부추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건 뭐과 뭐 사이예요? 표준어와 방언 혹은 방언과 방언이 되겠고요. 3번 한국 사람들은 수탈개 울음소리를 꽃게라고 한다. 무슨 어죠? 의성어죠. 의성어가 가장 약하다. 즉 무슨 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도 필연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유연성입니다. 필연성이 돼버리면 세계의 모든 의성어가 같아야 되고 유연성이란 말은 좀 닮았다. 그래도 유연성에도 뭐가 지배한다? 자의성이 지배한다. 4번은 함정이었어요. 4번만 까닭이 중세에서는 전차였는데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마치 언어의 역사성처럼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이 답이에요. 역사성도 당시 언중과 지금의 언중의 자의성이 각각 작용했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로서는 베스트였고요. 7번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언어에는 문장 단어 형태에서 의문으로 쪼개어 나눌 수 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분절성이고 두 번째, 외부 세계를 반영할 때는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 말은 연속되는 외부 세계를 언어의 운명상 끊어서 반영할 수밖에 없다. 뭐 이것도 역시 뭐였어요? 분절성. 참고로 위쪽을 형식의 분절성, 아래쪽을 의미의 분절성이라고 나눠놨었어요.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은 분절성.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잘 풀 수 있을 거라 믿고 9번 같은 문제를 잘 풀어야 나중에 스트레스 안 받는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2교시 마치고 휴식을 드리겠습니다. 쉬세요.